네, 안녕하세요. 와즈스키입니다. 강의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3일부터 한 달 동안 대장주 추격반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매달 진행을 하고 있었고 계속 참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이 많고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 기준이 없다면 테마주를 쫓아가거나 지금 당장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거나 그러다가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급등하긴 했는데 도무지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흐름이 심심하고 재미없고 또 시장에서 심지어는 소외되는 경험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당일날 올라가는 기세와 힘이나 거래량 재료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따라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외가 되고 나 혼자 이 종목에 물려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엄격하게 둠으로써 재료, 강도, 차트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뽑는 과정을 훈련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뽑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보자마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천천히 뒀다가 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러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급등주가 많아도 가능하다면 월 5회 미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럼 월 5회 투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이 있고 많은 타점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거르고 확실한 것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횟수를 줄여서 확실한 매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설령 이 매매 5회를 목표로 잡고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매매 회전율이 더 높으면 손실이 더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또 손실도 최소화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대장주 추격반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합니다. 종목을 심플하게 뽑고 심플한 매매 관점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냐면, 물론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 경력은 좀 되는 것 같아요. 3년 이상 이렇게. 근데 계속 내가 뭔가 알 듯 말 듯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정답은 잘 모르겠는 애매한 긴가민가 그런 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주시는데 득도라고 하죠. 득도한 것처럼 마치 확 상황이 바뀌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시장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럼 시장이 앞으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배워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또 지금도 시장이 좋은데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시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이걸 계속 활용하고 사용해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기술이 되는 거,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시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 오셔서 좋은 배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댓글 확인해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닉스도 보시면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점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공격적인 매수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매수하는 거 내가 참았다, 잘 절제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몰빵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몰빵을 하게 되면 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중이 큰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자,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그 뒤로 필연적으로 뇌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뇌동 매매를 한다는 건 어떤 돈을 끌어와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팔거나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비중을 많이 베팅했기 때문에 이걸 물타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끌어오기 위해서 뭘 한다? 비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고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용, 물량,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른 데서 돈을 또 빌려왔던 그런 돈들까지 다 투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그동안 세력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흔들었나,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진짜 간단해요. 일단 세력들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급락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필연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락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급락을 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돼서 뇌동 매수를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뇌동 매수, 감정적인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중으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멘탈이 완전히 뽀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락이 나오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급락 상태에서 좀만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계좌가 계속적으로 파란불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의 어떤 움직임, 증시의 움직임이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손절이든 뭐 약간 익절을 하든 어쨌든 매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는 비중이 싫어지게 되면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이 안 먹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식이 어렵냐? 왜 주식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냐? 왜 상승장인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냐? 왜 여태까지 올랐는데 이틀 하락했다고 해서 손실이 더 커지고 벌었던 걸 다 왜 반납하냐? 이 변동성과 그리고 뇌동매매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안 좋으면 더 심하게 이제 손실이 누적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의 무서운 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한 상태로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여기 선 제가 그어놨잖아요. 여기까지 시장이 좀 오픈돼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지금 상황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대외적인 정치 변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걸 예상할 수 있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쟁 이슈다? 그럼 전쟁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시작은 쉽다. 근데 끝내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악재는 뭐예요? 대외적인 정치적인 악재 중에 지금 악재는 관세, 뭐 철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쟁이고,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으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방을 더 열어놓는 거죠. 근데 비중이 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투자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 아까 그 신용 잔고도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외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지니까 무르 타서 평단을 낮춘 건데, 이렇게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가 될 거야, 해결이 안 될 거야, 유가가 지금처럼 폭등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멘탈이 뽀개져서 매도 물량으로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밑으로 끌어서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이 시장에 호재가 있는 건 알아요, 그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이닉스 호재, 두산 뭐 에너빌리티 호재, 삼성전자 호재, 호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지금의 심리 상태는 이런 호재를 잊어버릴 정도로, 지워버릴 정도로, 야 이게 정말 좋아질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지금 심리 상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호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호재들이 있어요. 매출과 상관없는 호재들. 그런 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의 시장 호재는 어쨌든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호재가 움직이고 있고,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기반으로 반등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한 건 뭐예요? 이걸 알면 뭐예요? 이미 심리에서 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대응 방법은 시장을 보지 말라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시장을 안 보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저도 이렇게 딱 선 그어놨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보시지만 저도 이런 선에서 딱 매수하고 그냥 시장 별로 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거의 안 봤어요. 오전에만 좀 집중을 해서 봤죠. 그리고 오전에도 변동성이 심해서 단타를 할 수 있었는데 단타도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원유 쪽으로 돈들이 몰렸고, 그쵸? 종목들은 다 큰 폭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블랙템하고 강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오전에 막 단타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지지선에 왔던 종목들을 원칙대로 매수를 하고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최초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왜 매수했습니까?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떠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매수한 거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알아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근거가 하루아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지금 전쟁 진행 중인데 일주일 만에 사라질 만한 근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중동 전쟁 났다고 해서 저 지역에서 막 문제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해서 회사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게 가장 큰 문제긴 해요. 제가 봐도 이게 어떠한 조치로 인해서 또 뚫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들어왔다면 이대로 쭉 밀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기도 해요.
오히려 지금 제 생각에는 원유주를 투자한다? 저는 이게 더 위험하지 않나.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외신에서는 이제 지금 $100를 넘었나요? $150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공포심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20% 이상 급등하고 지금 또 10% 폭락했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원유주, 블랙테마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뭐 손실이 있었고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종목으로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단타의 영역이고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최근에 뭐 만약에 손실을 봤어요, 내가. 그러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다음 매매에서 손절 또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얼마 전에 손실이 났던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손절을 하게 되면 여기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벌었던 거 까먹는 수준이 아니라 계좌가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손절을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원유주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테마 종목 지금 올라가는 이런 거 지금 만약 재료 소멸되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급락해서 개파락해요. 손절을 더 못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흥구석유 차트인데 이제 블랙테마 있을 때마다 뭐 원유 가격이 들쑥날쑥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갭 하락하는 거 보이세요? 이거 대응 못 해요. 여기도 갭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대응 못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이때는 어때요? 이때가 제일 심했죠? 등락이 이렇게 되는 거. 자, 반등이 안 나오죠. 왜요?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물론 장기화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원유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뭐 다시 호르무즈 헤어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차라리 시장을 안 보는 게 100배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만 영상 마칠게요.